B급 고전, 오늘은 장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국내 독자들한테도 좀 유명해진 것은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가 이제 현실과 상상의 세계의 경계가 모호한 면을 보여주는데요. 그걸 상징하는 책으로 그 보드리아르의 책이 소개되어 있죠. 소비의 사회는 제목대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또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책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소비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읽히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철학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책인데요. 두 분 선생님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프라하의 이 학생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난한 학생이 신분 상승을 하고 싶고 출세를 하고 싶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 욕망을 어떻게 이제 이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 욕망이 어떻게 충실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학생이 그 악마와 계약을 맺죠. 그러면 악마가 대신에 그가 욕망하는 것을 다 이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욕망하는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성공을 하죠. 그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이 모습들이 이제 자기한테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 악마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해서 이 악마를 총을 쏘는데, 사실은 그 악마 자신이 자신 육체예요. 그 육체에 그 악마에게 총을 쏘는 순간 자기 육체에 총을 쏘는 것이니까 죽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래서 이 욕망이 끝나면 몸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 그 영화인데, 특히 소비사회에서의 한 인간이란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것을 규정해주는, 잘 보여주는 영화라 생각해서 아주 흥미있게 이 대목을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의 뭐 특정한 어떤 대목이라기보다 이 책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이제 저자의 논리가 좀 흥미로웠어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막스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할 때 그것은 이제 뭐 착취라든가 또는 이제 이 계급 투쟁,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고 비판을 하는데, 근데 이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은 이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을 가져오면서 그것을 이제 기호학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기호학 중에서도 특히 기호 표현, 그러니까 보통 기표라고 하는 것하고 기호 내용, 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기표와 기의의 구별을 정치경제학 비판하고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가령 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이 기표, 이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는 이제 기표이기도 하고 또 기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라는 기표의 원래 기호 의미는 뭐냐면 탈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송 수단입니다. 근데 이 보드리아르가 강조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동차라는 기표가 탈 것이라는 기호 내용 이외에 또 다른 기호 내용을 갖고 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사회적 차이와의 기호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가령 아주 소형차, 비교적 저렴한 소형차, 그리고 아주 값비싼 외국의 이제 아주 고급 브랜드의 수입차, 가격이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탈 것, 운송수단이라는 기의에 초점을 맞추면 그 두 개의 자동차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탈 것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소형차를 선호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아주 고급차, 대형차, 특히 이제 수입차 이런 것을 선호하죠.
여기에서 바로 기호 내용에 이제 이 두 가지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리아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탈 것이라는 그 운송 수단이라는 이 기의 여기에 초점을 둔 사회라기보다 그 차이화. 그러니까 너는 소형차 타지, 나는 대형차 타. 너는 국산 대형차지, 나는 수입 스포츠카 타. 이런 이제 차이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가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바로 이런 차이화가 사람들의 이제 소비를 부추기고 욕망을 강화하는 사회다. 이런 논리가 저는 좀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소비의 사회를 읽으면 자본주의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후기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자본주의는 생산과 절약이 모토이고 도덕 윤리였다면 후기 자본주의는 소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소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내가 욕망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이 비로소 나를 욕망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 질적으로 엄청 성장한 자본주의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읽으면서 이론적으로만 보기보다는 나의 소비 형태를 한번 반성해 보면 저자의 생각과 또는 저자의 분석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좀 알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저를 일러서 스스로 세일맨이라고 합니다. 세일즈맨이 아니고 저에게 이제 세일하면 사는 건데 굉장히 절약하는 것 같거든요. 막 50%, 90%.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일해서 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잉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봐도 나는 절약을 한 게 아니라 과소비한 거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두 분 선생님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 책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본인의 소비 형태는 어떤지 그리고 보드리아르의 이 분석과 비교해 보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1990년대 한 중반 후반쯤부터 그 인터넷 그 서점에서 책 구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또 그때는 제 기억에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쯤 되면은 유럽에 좀 이렇게 인터넷 서점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던 시기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없어졌지만 그런 서점들에서 뭐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그렇게 이제 막 책을 샀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책 구입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화면으로만 보던 그 구하기 힘든 책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고르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그게 한 2, 3주 지나서 정말 우편으로 딱 오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고 그 구하고 싶었던 책을 사는 재미에 곡간을 다 날릴 만큼 그렇게 이제 책을 한참 이제 사 모으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이 책이야말로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사하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또 이사할 때 이제 책 이거 정리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 책 소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나 쓸까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줄였죠. 저는 쇼핑이라는 말은 알아요. 그게 뭔지, 뭐 물건 사러 가고 뭐 하는데 단순히 쇼핑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단순히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닌 의미로 쇼핑 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분 풀러 간다, 자기를 과시하러 간다. 이미 보드리아르가 비판하는 그 대목이 다 들어있죠. 그런 의미에서 쇼핑 의미에서는 뭐 백화점도 잘 안 가고 뭐 인터넷 쇼핑도 잘 않고 뭐 해서 거의 뭐 이 보드리아르 기준에서는 좀 이 포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소비 사회는 안 맞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드레르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고기또 에르고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면 보드레르는 현대인들은 콘수모 에르고슴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 예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물건 사러 갔는데 이제는 욕망하게끔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 그렇죠. 지금 보드레르도 책 후반에 설명하는 광고, 스토리, 이야기, 누가 샀으면 나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유행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교환을 넘어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뭐 10분 동일합니다. 예. 아마 소비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과잉 소비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과잉 소비하게 만드는 또 메커니즘이 있죠. 이 소비의 사이를 읽다 보면 번역으로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시차화입니다. 이제 보일지자, 차이차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늘 보면 저것을 가져야 내가 더 나은 계층의 사람이 됐다는 충족감을, 자가용은 더 심하죠. 자동차에 대한 소비는. 이런 거에 대한 보드레르의 그 분석이 되게 재미있는데 결국 보드레르가 볼 때 계급 상승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소비의 욕망은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에 대한 분석은 뭐 문학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왔던 거라고 해요. 딱 한 단어로 속물이라고 하죠. 속물건성이 있다, 속물이다. 이 속물건성에 대한 뭐 이야기들은 뭐 소비사회의 문제만은 아니고 뭐 끊임없이 모든 문학 작품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늘 희화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웃음거리를 제공해주는 소재로 늘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먹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증사진을 찍고 올려야 되고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자극된 욕망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냐. 근데 이게 뭐 일상생활이라고 봐요. 뭘 속물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뭐 이게 일상적으로 자본주의사의 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소비의 사회에서 이 보드리아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장의 지속,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지속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지속이 사람들을 부유하게, 그러니까 이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논지죠. 그래서 이권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성장, 자본주의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의 차이들을 이제 욕구의 차이화, 계속되는 욕구의 차이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를 샀으면 그 다음엔 더 고급 제품이 나오기 마련이고 60인치 TV를 샀으면 그 다음에 70인치, 80인치, 한 200인치까지 갈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보드리아르가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나온 책인데 현대 소비 사회의 이 흐름들을 아주 이제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이 참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소비의 사회를 읽다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좀 주춤거리셨다가도 이 대목을 만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이거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동의하실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육체가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주변에 봐도 우리의 소비의 상당한 부분이 다이어트나 헬스 쪽에 쓰이고 있습니다. 보드레르 이런 분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디우스라는 로마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메타모르포세스,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약탈로 생존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사람의 몸을 뜯어먹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비투 엑스 랍토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은 사람을 뜯어먹고 살아요. 인간의 몸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이 장사의 상품의 대상이에요. 사람 몸 자체가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이 중요한 도구예요. 그리고 재료고. 이제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육체를 너무 저거해서 막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이라고 봐요. 소비와 낭비와의 사이가 구별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소비와 낭비 사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서 이 사람 육체가 서 있고 그 육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생존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 도시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안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본주의 지금 경제라고 할까 사회라고 하는 게 뭐 이 경제학 사회학자들이 이제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이제 그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점차 이제 3차 산업으로 그 강조점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인데 근데 이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바이오 산업은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화장, 또 성형, 또 이제 스포츠, 또 운동, 헬스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우리가 좁은 의미의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가령 이 의료 산업의 이제 예를 하나 이제 그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병이 나면 고치는 게 이제 의술이었어요. 그게 이제 의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의술, 의학이라고 하는 게 병이 나기 전에 관리하는 게 이제 그 의학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갔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게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하고 지금 병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평가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한 30%의 그 암 확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한 70%의 지금 암 확률을 가진 사람, 또는 이 사람은 한 20%의 고혈압 위험군 이렇게 아마 이제 확률적으로 계속 이게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금은 뭐 그 만 40세 이상이 이제 그 건강 검진의 대상이 되지만 이게 아마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연령대가 이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모든 사람은 몇 퍼센트 건강하고 몇 퍼센트의 이제 그 질병의 잠재적인 것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이 바이오 산업, 자본 축적의 이제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겠죠.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 이 자본 축적의 대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이오 산업의 그 확장과 더불어서 점점 더 아주 고도의 이 자본 축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참 고민이 됩니다. 예, 나는 이제 그게 필요해서 산다고, 내가 꼭 필요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체제가, 메커니즘이 나를 사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망한다가 아니라 나는 남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두 분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비 자체가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뭐 중용을 가져라, 체크 앤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경제 규모, 경제 공동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큰 부분 중에 하나고 예전에는 이제 금검 전략이 덕목이었지만 소비 자체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덕목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 해서 소비가 그렇게 네거티브한 측면을 볼 수 없다. 당장 주변에 가족 중에 장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 많이 와서 많이 장사 어떠냐, 잘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제 적어도 이 악마화한다든지 뭐 그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닐 거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자본주의 문명의 어떤 대안, 거기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까 안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자체라고 하는 게 과도한 소비 없이는 지금 이제 유지 불가능한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소비를 통해서만 이 경제 체제가 이제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그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사회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디리아르 관점에 따르면 이 기호적 차이와의 욕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한 대목에서 보디리아르가 그런 얘기하죠.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호적인 체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호 체계가 진정한 소비의 주체다. 그러니까 개개의 사람은 기호 체계의 그 소비를 이제 집행하는 그냥 그 대행자일 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인 그 이 생산과 소비의 이 메커니즘 말고 이 다른 메커니즘을 구성할 만한, 어떻게 보면 좀 그 준비가 안 돼 있달까? 그런 능력이 사실 이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보드리아르의 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안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상당히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이제 생태적인 위기를 고려를 하면 말하자면 생태적인 소비, 조금 더 이제 윤리적인 소비의 길들을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줄 요약과 책갈피 5개 만점인데 몇 개의 책갈피를 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의 한 줄은 소비의 사회를 읽으시면 가에타니 고진이 쓴 세계 사회 구조를 꼭 읽어보셔라, 이렇게 요약하고요. 책갈피는 3개 반입니다. 이유는 지금은 조금 한물간 책이다. 이론적으로나 이런 건 다 좋지만 이미 읽어보시면 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적인 어떤 자극은 좀 적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책갈피는 3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실제로 정확할 것 같아. 이게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물건을 산다, 고로 존재한다. 콘수모 에르고숨. 이게 이 자본 시대의 가장 정확한 그 인간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책갈피 한 4개 반 주고 싶고,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이제 생명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한여름에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을 마셔도 되는데 청량 음료를 굳이 자판기에 가서 돈을 주고 사지는 않는가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소비의 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성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급 고전 마치겠습니다.